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김건희,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평안나무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감시단을 출범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교회 내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선동을 단속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선거 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은 기독교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기타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은 공명선거 감시단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한 사건 중 유독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은 지난해 1월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김건희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4월 13일에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 및 여러 장소에서 자신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비리 의혹 등과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국민의힘 경선 토론장에서 보인 손바닥 왕자로 무속 주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던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라고 발언한 이 사실로도 허위사실로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도 줄줄이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은 또한 지난 2022년 2월 18일 CBS 뉴스 보도를 근거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교주와 청년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또한 오마이뉴스 보도를 근거로 어게인 SNS 소통위원회란 이름의 120여 개의 카톡방을 개설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과 가짜뉴스 제작 유포 활동을 벌인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이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나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퇴임 후인 2027년 9월경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안나무는 금일 경찰청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경찰의 무더기 무혐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이후라도 경찰의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은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법은 공권력은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공권력이 권력의 신여가 될 때 그 고통과 피해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안나무는 대한민국 경찰이 윤석열 정권의 수족이 되어 호위무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경찰은 현재 야당 인사들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댔고 가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는 경찰의 공권력은 그저 솜방망이처럼 느껴집니다.
평안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교회 내 불법 선거 운동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공명선거감시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공직선거법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월 1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21년 7월 21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선거 캠프에 와서 당시 국민의힘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고바나 컨텐츠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 전략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이에 8월 30일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김건희 씨를 포함한 5명의 인원을 상대로 3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였고, 김건희 씨는 이를 대가로 105만 원의 금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 일하라는 취지로 기자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매수하려는 의사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과 97조를 위반한 혐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공명선거감시단은 평안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이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관리 운용하는 어게인 SNS 소통위원회란 이름의 120개의 카톡방을 개설해 약 5,000명으로 추산되는 채팅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와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도 당시 이 중 한 곳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해 4월 13일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토론회와 공식 석상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을 저희 평안나무는 증거 자료로 모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2일에도 저희 평안나무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당시 경선 토론장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는가 하면 아내 김건희 씨로 인한 무속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자 기독교계의 표심을 의식해 10월 1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이 외운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무속 논란으로 인해 이탈하는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방편으로 김건희 씨의 신앙심이 매우 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에이,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라고 과장하거나 포장한 것으로 단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을 보십시오. 과연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가 과연 공정한 것이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수없이 외쳤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데 비해 지금의 야당 인사들에게는 매섭고 가차없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때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라고 발언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은 유죄로 선고되어 벌금 300만 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선 무효 및 30억 원이 넘는 보전된 선거 비용 반환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관 7명의 무죄 의견으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바 있으나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인한 오랜 시간 동안 겪은 혹독한 그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를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최 의원은 진행자의 질문에 했죠 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조모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이러한 발언을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게도 똑같이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강욱 의원에게 들이댔던 엄격한 법의 잣대가 과연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경찰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을 위한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가 대한민국 경찰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반드시 구현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이후라도 철저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2월 22일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다음은 저희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규탄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경찰청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말한 윤석열의 말이 각하로 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각하가 됐어요.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우리 경찰관 분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권력의 개 경찰을 규탄한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고충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아니어도 죄가 있다. 요즘 대한민국의 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법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엉뚱한 자의 기호와 또 엉뚱한 자의 취향대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도사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인생을 논한다라고 말하면서 신공 가득한 그런 자신의 도를 자랑하는 현재 대통령 부인이라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의 기호대로 세상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기자와 가진 사담에서 김건희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권력이란 게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입건하고 수사한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 2021년 11월 15일에 했던 통화입니다. 여기서 거기는 당시 열린공감TV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력이었던 기자는
경교롭게도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알아서 긴다고 한 경찰의 본청으로 오늘 평화나무는 황당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건희의 도가 대단합니다. 김건희의 도가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김건희의 권력이 대단한 겁니까? 묻겠습니다. 이 나라가 김건희 것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언론사 기자에게 김건희가 김영란법을 뛰어넘는 105만 원을 강연료 대가로 지불하고 또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며 1억 원으로 유혹해서 선거 사무를 도와달라고 한 점, 이거 명백한 법 위반 아닙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녹취가 없습니까? 녹취록이 없습니까? 또 당사자가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은 왜 무혐의를 결정했을까요? 이 부분이 특히 기막힙니다. 손바닥 왕자를 노출해서 주술적 무속 논란에 휘말릴 때, 그래서 기독교계가 의구심을 표할 때 대형교회에 찾아가서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대선 경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아무개를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정권의 협박을 당했다. 이런 발언,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 또 경기도 국정감사 중 질문에 대한 한마디 답변을 가지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엮어서 억지 기소한 검찰의 행태를 기억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기독교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기자 앞에서 아내가 구약 성경을 몽땅 외운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고, 이는 기독교인의 상식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김건희 팬클럽 전 회장도 인정하는 거짓말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929장 23,214절에 해당하는 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 아닙니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은 눈 감았습니다. 윤석열을 상대로 조사는 했습니까? 김건희를 불러서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외우게 해봤습니까? 경찰은 작년 4월 입법부에 입법으로서 부패 경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미더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서 온갖 행패를 부려온 검찰 권력을 민주 원리대로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믿고 맡겨준 국민에게 법과 원칙에 기초한 수사, 즉 불편부당한 수사, 좌고 우면하지 않는 수사, 지위 고하를 막론한 수사로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로 권력의 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긴 경찰국 신설 반대로 집단 결기했던 총경급들이 모조리 물먹었을 때 당신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혹시 경찰? 역시 경찰입니다. 159명 인명이 이태원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술 취해 자빠진 경찰청장 물러나라고 연판장 한 장 안 돌린 당신들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장관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이른바 검수 원복했을 때 아니 수사권 주었다가 뺐냐? 라면서 내부망에 한 줄의 볼멘 소리는커녕 그런 일이 있었나? 라면서 먼 산 쳐다보던 당신들이었지요. 그저 윗사람에게 밉보이지 않는 것이 직업 윤리의 최우선이니 잠시나마 당신들을 기대했던 우리는 바보입니다. 해적선에 탄 주방장은요, 평소 해적한테 반감을 표시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적선에 탄 주방장은 평소 해적에게 반감을 표시하고 또 선내에서 얻어맞아도 나중에 붙잡혔을 때는 똑같은 해적일 뿐입니다. 경찰 공무원 여러분, 이 정권에 짓눌리더라도 불법에 부역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의 다름 아닌 윤석열 검사 정권의 개가 되지 마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누워있는 풀의 신세라 하더라도 부당한 하명 수사를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하명 수사 지시 받으면 다 기록해 놓으세요. 기왕이면 녹취하시면 더욱 좋겠고, 결국 공범으로 몰릴 때, 네, 그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부득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비망록이라도 남겨서 당신들 양심의 근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악함의 무게가 한도를 초과하면 어떤 정권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나무는 다수국민의 정의감을 담아서 오늘의 이 불송치 각하 통지서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윤석열, 김건희는 언제든 반드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건으로 다시 봅시다. 제가 목사이기도 해서 시편 58편 당신들을 위해 준비된 성경 말씀인 것 같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2022년 2월 20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정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김건희 고발 사건 무더기 무혐의 경찰의 부실 수사 규탄한다.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